안녕하세요, 엑사남입니다. 엑사남 채널이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은 VBA에서 배열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엑셀에서 뭔가 처리되는 속도가 느린데 배열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더라, 이게 원리가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일단 메모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넘기지 마세요. 자,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램이라고 하죠.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이. 이거는 내가 만약에 바탕화면에서 엑셀을 따닥 더블 클릭했다, 엑셀을, 그러면 이 메모리 위로 뭐가 올라가요? 엑셀 프로그램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모리 도마 위에 있는 이 엑셀이라고 하는 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메모리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뭔가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는 굉장히 빠른 놈이지만 메모리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엑셀이라고 하는 건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보다는 많이 느려요. 많이. 그러면 엑셀에서 내가 뭔가 대량의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느린데 왜 배열로 처리하면 빠르냐? 배열은 엑셀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서 메모리에다가 방을 만든 다음에 메모리에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엑셀로 돌려주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엑셀에 10만 행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10만 행 엑셀로 하니까 세워라, 내워라 막 다운되고 그래. 엑셀이 이러죠. 야, 내가 10만 행 메모리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가 좀 빠르잖아. 너가 처리 다 한 다음에 나한테 다시 좀 돌려줘. 이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 구조만 설명을 드렸고요. 헬스를 사랑하는 남자. 일단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옵션 베이스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데, 모든 프로그램에서 변수 또는 수치의 시작은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쭉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 배열방을 만약에 5개를 설정했다, 그러면 0부터 4번 방까지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헷갈린 게 뭐냐, 우리가 폼을 돌릴 때 그냥 우리는 버릇처럼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돌렸는데 실제 배열방은 0부터 4기 때문에 좀 코드를 할 때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싱크가 안 맞아서 나중에 좀 난해한 경우가 생겨요. 1번부터 시작되면 편하잖아요. 1번부터 시작되면 포문을 돌리더라도 포 1부터 5까지 이렇게 돌리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5개의 배열방인데 0부터 4까지 돌리다 보면 안에 코드들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사용하는 구문이 이거예요. 옵션 베이스 1. 옵션 베이스 1이라고 하면 모듈 창 전체에 있는 프로시저들에 사용하는 배열이 있다면 그 배열은 번호를 몇 번부터 시작한다? 1번부터 시작한다. 요거 한 줄만 딱 써주면 돼. 최상단에. 너무 편하잖아, 그쵸? 배열 변수 설정해줘요. dim v 가로 열고 5. 물론 이 뒤에 as_long 또는 as_string, 이 배열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실무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복잡하게 만드세요, 본인들이. 자,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 이 5개의 변수의 방이 생기죠. 1번부터 5번까지.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배열 변수의 이름에다가 방번호 1, 2, 3, 4, 5 안에 넣고자 하는 값들을 넣어주면 이렇게 1, 2, 3, 4, 5 방 번호 안에 1, 2, 3, 4, 5라고 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따다닥 쌓여 있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면, 자, 그럼 위에서 이렇게 한 방법을 포문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포 1부터 5까지 순환해라. 그래서 1번부터 5번 방 안에 그 숫자 1부터 5를 넣어라.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길게 했던 걸 포문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별 차이 안 나는데요. 그냥 위에 걸로 할래요, 편하게. 1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100개라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그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을 시트에 어떻게 뿌리느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범위 지정하고 범위 한 거에다가 배열 몇 번 값을 뿌리겠다라고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1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100줄을 쓸 거야?
그러면 뭐하러 배열을 써? 그냥 직접 셀에다가 입력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자 배열 크기만큼 E28셀부터 우리 리사이즈 배웠죠? E28셀부터 리사이즈 배열 크기만큼 1,5 그러면 1행 5열이잖아요. N은 배열을 뿌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1, 2, 3, 4, 5가 딱 들어가요. 그 위치에.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요 위치부터 리사이즈 1행 5열이 아니고 5행 1열에 셀을 선택한 다음에 배열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배열방 만들 때는 5개만 만들었기 때문에 1차원 배열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방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로 만들어진 걸 엉뚱한 방향으로 맞지 않는 방향으로 크기를 선언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실제는 1, 2, 3, 4, 5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세로로 길게 했다 그러면 2, 3, 4, 5는 전부 다 보이지 않고 1만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럼 강사님 5개의 1차원 배열 만들어 놓은 것을 세로로 1, 2, 3, 4, 5를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방법이에요. 특정 셀에서 내가 행렬을 바꿔서 트랜스포스에서 넣고 싶다라고 하면 application.transpose 한 다음에 배열 이름을 쓰면 요렇게 얘가 요렇게 돼 있던 것이 요렇게 행렬이 바뀌면서 요렇게 내려와서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구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1차원 배열에 1, 2, 3, 4, 5 들어가 있던 것을 사이즈를 5행 5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트랜스포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트랜스포스 했기 때문에 가로로 되어 있던 게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걸 넣는 크기를 5행 5열 셀 범위를 잡아서 했으니까 똑같은 게 이렇게 복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첫 배열 시간의 마지막 설명은 erase V라고 하면 이건 뭐냐? 배열방을 초기화합니다. 데이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을 새로 생성하진 않고요. 배열 코드 연습이라고 하는 이 시트 모듈에다가 코드 작성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난 이거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세요. 자, 옵션 익스플리시트는 변수 선언 요구를 하는 건 뭐 잘 아실 테고요. 옵션 베이스 1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사용하는 배열은 몇 번부터 시작한다? 1번부터 시작한다 라고 지정해 준 게 되겠습니다. 자, 어레이 타입 1, 배열 타입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시저명 정의해 줬고요. 자, dim v는 v 가로 열고 3 배열 방 몇 개? 3 몇 번부터? 1번부터 옵션 베이스 했으니까 1, 2, 3에 해당하는 배열 변수 방이 메모리에 만들어졌어요. 포문은 뭐 사용 안 할 건데 지금 사용 안 하는데 괜히 만들었네. 필요 없고요. 자, active sheet.used range clear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래로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트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범위, used range 모든 범위에 대해서 지워줘라 이겁니다. 자, 다음에 V 1번 방에는 1번 문자 1, V 2번 방에는 문자 2, V 3번 방에는 문자 3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range A1에는 1, range A2에는 2, range A3에는 3번 방에 들어있는 이 값을 넣어줍니다. 실행해 볼게요. F5 누르면 1, 2, 3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아래 하나 코드를 또 볼게요. 자, 얘는 위에 거보다 코드 길이가 짧지만 우리가 주구장창 배워왔던 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10개의 방을 만들지만 훨씬 짧은 코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방을 1번부터 만들고 포문 변수 선언하고 전체 범위 클리어 한 다음에 포문으로 1번부터 10번을 순환합니다. 그래서 그 순환하는 1번부터 10번 방 안에는 실제 숫자 1번부터 1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range A1부터 요 범위부터 리사이즈 1행 10열
일행심열이니까 가로로 이렇게 가겠죠. 10개에다가 V 배열 10개를 집어넣으면 배열 10개 방에 해당하는 값들이 쭉 들어가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F5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10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위에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위에하고 동일하고 포문도 동일해요. 똑같이 넣어주고 얘만 다르죠. A1부터 리사이즈 10행 1열 요 범위에다가 V라고 하는 배열 10개 1부터 10의 값을 넣어줄 건데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세로로 틀어주는 걸 트랜스포스 명령입니다. 그래서 application.transpose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가로로 되어 있던 1차원 배열이 세로로 입력이 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F5 눌러볼게요. 자, 들어가죠? 자, 그 다음 4번 똑같이 10개의 배열방을 만들고 전체 범위 지운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고 만약에 10행 10열로 해가지고 트랜스포스에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10개 세로로 트랜스포스 된 게 어떻게 똑같이 복제가 돼서 10개가 들어갈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F5 자, 이렇게 확인되시죠? 요 기본 개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 보세요. 계속.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 지우고 쓰고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지 그 다음 걸 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배열 속도 테스트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포문은 제가 설명드릴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직접 코드를 쓸 거고요. 설명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똑같은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해서 과제로 해결한 다음에 몇 초가 걸렸는지를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3행부터 저 밑에 5만행까지 데이터를 임의로 넣었어요. 그래서 요 숫자하고 곱하기 요 숫자를 해서 여기다가 결과를 넣어야 돼요.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문으로 할 거예요. 자, 포문을 돌릴 변수 선언했고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 t라고 하는 거, t 여기서 t라고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자, 요 포문을 돌리기 전에 now 시간을 기록하고 포문을 다 끝내고 나서 now 현재 빼기 여기서 지정한 시간을 해주게 되면 차이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로 시간의 형태로 보여줘라 그러면 즉 몇 초가 걸렸는지 알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t라고 하는 변수 뒤에다가 타입을 설정하지 않았죠. 타입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엔 VBA에서 스스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나의 타입은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타입을 일일이 설정하는 게 성능에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선언하던 안 하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W형으로 선언해야 돼요 이런 거 굳이 귀찮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것들은 하는 게 좋겠죠. 코드가 길어질 걸 대비해서. 자, 어쨌든 t라고 하는 변수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현재 시간 그리고 현재 시간 빼기 나중에 현재 시간 그렇죠? 나중에 현재 시간 빼기 좀 전에 기록했던 현재 시간을 해주면 차이값이 나올 거고 그 차이값을 시간으로 보기 위함이다. 그럼 이 포문은 뭐 조금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3부터 5만까지 순환을 하면서 CI에 이 C 계속 내려갈 거잖아요. 여기에다가는 A 곱하기 B의 값을 넣어서 5만까지 한번 계산을 해봐라. 몇 초가 걸리는지 그 얘기예요. 한번 해볼게요. F5 눌러보면 한 2초 정도가 소요됐다고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여기에다가 전체 개수라고 하면 3행부터 저 밑에 있는 것까지의 뭐 밸류 1이 됐던 밸류 2가 됐던 개수를 세면 되겠죠. 마지막 행번호 빼기 2를 하든지 그러면 배열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배열의 크기를 1차원으로 쭉 크기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값을 넣고 트랜스포스에서 여기다가 뿌리는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 작성한 다음에 실행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뭐 왼쪽 게 2초에서 3초 걸렸는데 오른쪽 게 1초 걸렸다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배열의 정의와 간단하게 한번 예제로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 2차원 배열, 그 다음 리딤, 프리저브 해가지고 배열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팅 딕셔너리라는 기능으로 사전 같은 배열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손가락으로 실습하시고, 안 되는 건 엑사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고, 이렇게 해서 배열 이번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토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